안녕하십니까. JSP 2주차에서는 JSP 동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송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 등등. 근데 이런 송금은 사실은 사람의 그 운명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든 굳은 살밖에 없습니다. 결국 굳은 살의 두께가 내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생명선이니 두뇌선이니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못하는 법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영원한 학생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늘 도서관을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책을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 대학원을 다닐 당시에 그 기업에 취업한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희들은 요즘 공부를 별로 안 해서도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친구가 한 얘기가 있죠. 내가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했던 것처럼 공부를 했으면 아마 내가 대학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을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평생 학습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JSP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JSP 프로그램의 기술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 JSP 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의 JSP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하나는 스크립트릿을 이용한 계산기를 구현하는 방법 또는 빈즈 클래스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구현하는 방법. 똑같은 계산기를 구현을 하지만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스크립트릿은 우리가 JSP 1.0 시절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작업 방법입니다. 근데 빈저 클래스 쪽으로 가면서 JSP 2.0 이후에는 빈저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빈저 클래스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풍부하게 JSP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그 예제는 여기 오타가 있군요. 그 JSP 예제 프로그램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JSP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게 그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할 것입니다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제 JSP 개요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JSP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블릿은 자바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자바는 원래는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자바를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의 웹 프로그래밍에 CGI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건데 이 CGI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초기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은 사실은 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자유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CGI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블릿은 그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화면 제어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이제 골치 아팠던 점이죠. 한계가 서블릿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블릿은 PHP라고 하는 것, ASP라고 하는 것의 주도권을 뺏기게 됐죠. 그래서 자바를 만든 선에서 JSP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JSP는 이 서블릿을 대체하는 용도로 개발됐는데 현재 대표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JS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HP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PHP와 유사하다는 형태는 HTML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그 HTML 사이사이에 자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형태가 우리 JSP 방식입니다. 근데 JSP는 2.0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변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변모의 가장 핵심은 우리 자바 클래스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클래스를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서블릿 코드와 JSP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긴 하죠. 두 가지는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그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데, 이 상속을 우리 자바에서는 익스텐저라고 부릅니다. 얘가 상속입니다.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구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서블릿 내부에서는 두 get이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두 get은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자료를 보내줄 때 우리가 일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get 방식으로 입력을 보내줬을 때 do 일처리를 하라,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로부터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고, HTTP 서블릿 리스판스로부터 리스판스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리퀘스트는 사용자로부터 자료를 입력받는 것, 리스판스는 사용자에게 응답을 보내주는 것,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printWrite라고 하는 그런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out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데, 이 out은 결국 리스판스에 있는 getWrite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out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리스판스 set content 타입은 내가 리스판스 응답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 응답이 어떤 형식인지를 지정을 하게 되죠. 다운표 속에 봤더니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죠. 자, text/html, 우리가 문자로 보내주는데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HTML 코드다. 즉 웹 브라우저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 HTML 형식으로 응답을 보내줄 거다라는 걸 나타내고, 캐릭터 셋은 글꼴입니다. 지금 그 EUCKR로 했는데, EUCKR은 우리 웹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웹에서는 기본적으로 UTF-8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전부 이제 우리가 그 개발 환경 설정할 때도 모든 캐릭터 셋은 UTF-8로 정의를 해둔 바가 있고, 앞으로 그 모든 그 캐릭터 셋은 기본적으로 UTF-8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out 객체를 이용해서 out.println,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프린터 출력하다 ln 라인이에요. 한 줄을 출력하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다운표 속에 글자들을 봤더니 HTML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HTML 태그, 헤더 태그, 타이틀 태그, 이런 식으로 태그를 직접 out.println을 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이 이제 붙어 있겠고, 그런 다음에 out.println으로 바디 태그를 날려주는데, 그 h2 태그를 이용해서 hello world 제목을 달아주고, h는 헤더 태그죠. 저 헤드라인 그 글자 크기가 2인 헤드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out.println을 통해서 오늘의 날짜와 시간은 이라고 출력하고, new java.util.date 데이터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우리 그 날짜와 시간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그냥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출력을 했으니 그 println을 통해서 out.println을 통해서 body 태그 닫아주고 HTML 태그 닫아주었네요. 즉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력문을 이용해서 사실상 HTML 태그를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HTML을 그 복잡한 형태의 HTML을 보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JSP 코드인데 위에 있는 거랑 하는 역할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어때요? 그냥 우리 저기 HTML 공부할 때처럼 헤더 태그, 뭐 바디 태그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기본적으로 HTML 태그가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요 문장만큼이 이제 추가로 들어 있는데, 꺽쇠 %라고 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꺽쇠 %, 꺽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바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기는 그 자바 소스 코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를 하는데, 꺽쇠 %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방식을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4장인가요? 거기에서 그 저기 표현식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표현식은 어떤 특정한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java.util.date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죠.
그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날짜와 현재의 시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표현식에 의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두 가지 위에 있는 서블릿과 아래에 있는 JSP를 우리가 봤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편해 보여요? 당연히 밑에 있는 그 JSP가 우리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JSP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JSP 특징에 들어가 보긴 하죠. JSP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JSP는 독립적으로 실행되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서블릿으로 무조건 일단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메모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컴파일된 자료를 메모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의 접속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JSP 또는 다른 서블릿 간의 데이터 공유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JSP 2.0 이후에는 빈즈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자바 컴포넌트를, 즉 자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들입니다.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객체를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커스텀 태그, 태그인데 태그는 꺽쇠 가루 속에 들어있는 거죠. 부등호 가루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태그들입니다. 근데 이 태그들을 커스텀 태그 그러면 커스텀 사용자가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개념이 커스텀 태그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태그를 커스텀 태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들어서 사용하는 태그도 가능하다. 그리고 JSTL이라고 하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JSTL이라고 하는 것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그를 만들어놨는데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놨는데 그 커스텀 태그들이 너무나 편리하더라. 그래서 아예 걔네들을 표준으로 잡아놓은 것을 JST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JSTL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자료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스트러처, 프레임워크, 그 MVC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한 학기 수업으로 프레임워크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현재 우리 수준은 여기에 그 MVC 패턴 정도를 이용을 해서 하는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MVC 패턴을 공부한다면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한 학기 수업에서 스프링까지 가기는 좀 힘듭니다. JSP 학습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페이지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쨌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버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모든 것 자료는 기본적으로 서버에 들어 있었죠. 내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그 리스판스를 주게 되는데 리스판스 줄 때 HTML로 주게 되죠. 이 HTML들은 기본적으로 주르륵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실행이 돼요.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서버에서 동작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동작되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다. 그런 의미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HTML이 있습니다. HTML은 클라이언트 기술로서 웹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부분, 달리 말하면 UI를 구성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HTML입니다. 그래서 HTML에 대한 뭐 기본 문서 구조라든지 기본 태그라든지 특히 HTML5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 화면과 사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동적인 요소를 갖는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객체 메서드를 알아야 되겠다. 내장 객체를 알아야 되겠다. 이벤트 핸들링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1학년 1학기 때 이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다 공부를 했었죠. 다음은 CSS,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스템입니다. 그 화면의 레이아웃, 디자인 요소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도움에 의한 그 동적 스타일 제어를 해주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JSP를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 기술들입니다. 자, 다음은 자바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기본적인 형태, 객체 지향의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상속이나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든지 오버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1학기에 OP 시간에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이런 개념들은 배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IO 패키지, 유틸 패키지 같은 것도 패키지도 알아야 되겠고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고 스레드나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JDBC입니다.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ASP.NET으로 따지자면 얘는 ADO.NET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ADO.NET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JDBC 드라이브 세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인 쿼리문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절트 셋이라는 것,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SQL 데이터 리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게 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SQL 커맨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JDBC에서 했던 개념들, 우리가 ADO.NET에서 했던 개념들과 비슷한데 JDBC에서는 ADO.NET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면 그 데이터셋에 해당되는 그 우리 ADO.NET에서는 데이터셋 많이 쓰죠. 근데 요 자바에서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 없습니다. 데이터셋이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SQL 데이터 어댑터에 해당되는 것도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불러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JSP는 서블릿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에서 그 JSP의 기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기술이 서블릿입니다. 그래서 서블릿 구조를 이해하고 간단한 서블릿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판스 처리를 하는 방법, get, post 처리를 하는 방법. get, post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가져오는 방식이었죠.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get 방법, post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ASP.NET에서는 주로 get 방법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이 JSP에서는 주로 포스트 방법으로 많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고급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주변 기술로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XML은 사실은 필수적이지는 않은데 XML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인데 우리가 그 주로 데이터를 처리해 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때 주로 XML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XML 스키마를 이용하고 DTD 방법을 알아고 XML DOM 그 개요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XML은 그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XML에서 우리가 파싱하는 기술 정도만 알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 쪽이죠. 안드로이드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고 하이브리드 앱 개발 경험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프레임워크까지 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JSP 처리 과정입니다. JSP는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 전달합니다. 이때는 이제 HTML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죠. JSP는 HTML과 달리 소스 자체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블릿으로 바꾼 다음에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하고 그 클래스 파일을 주고받음으로써 처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서블릿 컨테이너, JSP, 서블릿, 빈저 클래스 이런 것들 간에
이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JSP가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 리퀘스트라고 그랬죠. 리퀘스트 요구입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뭔가 이제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서버 내부에 이제 웹 서버가 있겠죠. 웹 서버도 존재하지만 웹 서버 내부에 그 서블리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요. 이 서버 속에 웹 서버 속에 서블리 컨테이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블리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이제 저기 헬로 자바 그러면 이 자바 프로그램을 일단 읽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JSP를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헬로 서블릿.자바라는 형태로 우리가 요 그 서블릿으로 막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컴파일 할 때는 우리가 JDK를 이용하게 되겠죠. 이 JDK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게 hello servlet.clas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해서 만들어진 중간 코드에 해당되는데 이 중간 코드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간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거나 아니면 그 JRE라고 하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JRE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저기 데스크탑에서 동작되는 것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되게 되고 우리가 웹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JRE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클래스 파일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파일을 이용해서 JRE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를 이제는 리스판스 해주게 되죠. 이 리스판스 하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HTML 요소로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됩니다. HTML 클라이언트에서 HTML을 받으면 이 HTML 문서는 웹 브라우저가 있기만 하다면 웹 브라우저에서 그 내용들이 출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JSP는 그냥 실행되지 못하고 자바 코드로 만듭니다. 이 자바 코드를 JDK로 컴파일하면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이 클래스들이 JRE라고 하는 환경에서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HTML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그 JSP가 동작되는 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죠. URL을 입력하게 됩니다. URL을 입력하게 되면 URL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도메인 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메인 네임 주소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DNS 서버를 이용해서 IP 주소로 바꾸게 되죠. 이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그 웹페이지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웹서버는 8080 포트, 웹서버 컴퓨터의 8080 포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아파치 웹서버에 이제 접속할 수 있죠. 그리고 JSP 서블릿을 내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웹서버 내부에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어서 이 서블릿 컨테이너에 클래스 파일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런 형태로 HTML 응답을 받는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자,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를 한번 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JSP와 서블릿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JSP는 HTML과 같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구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서버는 자바 소스로 되어 있는 자바 클래스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JSP라고 하는 것은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서블릿 형태의 자바 소스로 변환되고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됩니다. 우리 그 컴파일되어 있는 것의 확장자가 CLASS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 클래스 객체에서와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컴파일된 파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 클래스 파일로 되어 있는 이 클래스가 어디로 전달된다? 이 서블릿 컨테이너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서 서블릿 객체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속하면 JSP 파일을 서블릿으로 바꾸고 그놈을 컴파일해서 클래스로 만들고 서블릿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접속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접속할 때는 곧바로 서블릿 컨테이너에 있는 것을 곧바로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내가 서블릿 컨테이너에 요청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해당 JSP 파일에 대해서 서블릿이 있는지 확인하죠.
서블릿이 존재하면 곧바로 그 서블릿이 실행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고 아니요 그러면 바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처음에 해당되는 서블릿이 없으면 이쪽으로 오죠. 서블릿으로 보내고 컴파일을 해서 컨테이너에 적재한 다음에 서블릿을 실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할 때는 이만큼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이후에는 곧바로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이 돼서 우리가 훨씬 빠르게 동작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JSP와 이제 서블릿의 상태 변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JSP는 텍스트와 HTML과 특수 태그, 자바 이런 코드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HTML, 특수 태그, 그 다음에 뭐 자바 이런 요소들이 다 혼재가 되어 있죠. 이 혼재가 되어 있는 요소들은 서블릿 클래스로 바뀌고 컴파일러에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hello JSP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꿔요. hello.jsp를 hello 밑줄 jsp.java 형태로 자바 소스로 바꾸게 됩니다. 얘네들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 hello 밑줄 jsp.clas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로 컴파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그 작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JSP 이닛을 통해서 ready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사용자 요청을 대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뭔가 요청이 있으면 실행해서 결과 보내주고 요청이 있으면 실행해서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destroy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종료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JSP 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뭐다? JSP는 일반 텍스트 파일이다. 여기에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HTML 코드, 태그, 자바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처리될 때는 서블릿 형태의 자바 소스로 바뀌고 컴파일을 만들어서 .class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걸 하게 되고 만약에 소스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라면 늘 클래스 파일이 메모리상에서 상주하면서 그 서비스를 함으로써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네요. 자,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헬로 월드 JSP 예제를 만들었었죠. 그 예제에서 만들어진 자바와 클래스가 진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는 조금 복잡한 데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올해 걸 안 바꿨네요. 여기 올해 내가 이걸 보지 않고 작년 걸 봤네요. 그래서 요게 JSP 2019 안에 여기 프로그래밍 JSP 2019 안에 뭐 메타데이터 안에 플러그인 안에 이렇게 쭉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챕터 02까지. 그 안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일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헬로 월드 JSP 밑줄 JSP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확장자 자바가 지금 생략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그게 컴파일러에서 hello world JSP 밑줄 JSP.clas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실제로 얘네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어느 위치에 들어있느냐? 아파치 밑에 있는 JSP 밑에 챕터 0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는 컴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트 코드, 클래스 코드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윈도우 상황이건 리눅스 상황이건 맥킨토시 상황이건 내가 자바 버추얼 머신만 있다면 이 클래스 코드들이 실행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닷넷을 만들 때도 이렇게 다른 운영 체제에도 닷넷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닷넷 프레임워크는 윈도우즈 운영 체제만 동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들이 이 자바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우리는 웹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데스크탑 환경에 해당되는 거고 웹 환경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아니라 JRE를 이용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기능이 많으면 좋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확장성, 유지보수가 편리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MVC 패턴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죠. 이 MVC 패턴은 JSP 모델 2 이후에 굉장히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VC 패턴의 MVC는 각각의 두 문자인데 M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V는 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는 컨트롤러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모델, 뷰, 컨트롤러 세 개의 구성 요소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훨씬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트롤러에게 그 내용을 요청합니다. 컨트롤러는 그 모델에게 자료를 넘겨서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모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면 요 데이터베이스와의 협업 작업은 이 모델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왔죠. 데이터를 받아오면 컨트롤러는 뷰에게 그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이제 뭔가 화면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뷰는 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HTML 요소들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HTML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JSP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JSP나 HTML을 이용을 해서 뷰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작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자바 소스 코드들로 구성을 합니다. 컨트롤러는 옛날에는 서블릿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JSP를 대부분 써요. 그래서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JSP, 모델을 만들 때는 자바, 그 다음에 뷰를 만들 때는 JSP이거나 HTML이거나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리스판스를 통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판스는 HTML 요소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되겠고 클라이언트에 있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정보들이 웹 브라우저 내부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MVC는 무엇의 줄임말? 모델, 뷰, 컨트롤러.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라고 강조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뜻이죠. MVC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JSP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됐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전에 서블릿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랬죠. 속도도 늦다, 그 뷰 요소를 구성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HTML을 자바 프로그램에서 HTML을 출력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디자이너하고 프로그래머가 협업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JSP가 등장하게 되죠. 이 JSP는 기본적으로 HTML에서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HTML 요소의 스크립팅, JSP 스크립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동작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도 이 스크립팅 기술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어떤 한계냐? 얘네들은 비즈니스와 로직이 컨텐츠와 비즈니스 로직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컨텐츠는 UI 요소를 말하는 거고 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델에서 담당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이 됩니다. UI하고 동작하고가 막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프로그램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사이의 협업도 현재까지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MVC라고 하는 패턴을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만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다면 디자이너가 멋있게 뷰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모델이나 컨트롤러는 개발자가 담당합니다. 프로그래머가 담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스트러치라는 프레임워크,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웹 2.0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AJAX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게 되죠. 스마트 디바이스가 보급됨으로써 이제는 그 HTML에서 HTML5로 전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CSS에서 CSS3로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고 이 자바스크립트 등도 이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터치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요 정도까지를 한결해서 우리가 요 위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루고 다음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회사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서블릿입니다. 서블릿은 자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바 API를 쓰는데 그 한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서버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과 자료 공유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서블릿의 장점입니다. 근데 서블릿은 단점이 있죠. HTML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out.println을 통해서 HTML 태그를 날려주고 있죠. 그리고 간단한 태그가 변화되더라도 다시 컴파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HTML 소스도 프로그래머가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JSP가 등장하게 되고 JSP 모델 1에서 JSP 모델 2로 등장하면서 MVC 패턴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하는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JSP와 서블릿 계속 같은 얘기들이 좀 반복되네요. 서블릿은 자바에서 컴포넌트 기반으로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핵심 기술이 서블릿이었습니다. JSP는 서블릿을 기반으로 하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내부적으로 JSP는 서블릿으로 변환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고급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서블릿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예제는 JSP 프로그램을 쓰는데 하나는 빈저 클래스 쓰지 않고 스크립트릿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립트릿은 우리가 저기 4주차 강의에서 JSP 기본 문법을 다룰 때 스크립트릿은 뭔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빈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빈저 클래스는 우리가 5장인가 6장인가에서 5주차인가 6주차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예제는 개념적으로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아직 우리가 JSP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예제를 만드는 것이라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실습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스크립트릿을 이용하는 계산기입니다.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여기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웹 컨텐츠 영역에서 새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폴더 형태로 폴더를 추가하고 폴더 이름은 챕터 03이라고 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피니시 누릅니다. 자, 이렇게 저기 JSP 이 웹 컨텐츠 밑에 챕터 03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챕터 03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JSP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JSP 파일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웹 컨텐츠 밑에 챕터 03 밑에 뭔가를 만든다 그랬고, 요 챕터 03이 요 보였죠. 여기 내가 이전 걸 무심코 안 바꿨네요. 여기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CH 챕터 03 소문자여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대문자 시절에 캡처해놓고 캡처를 안 바꿨네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calc 1.jsp라고 넣기로 하죠. 여기서 피니시 눌러도 되는데 일단 넥스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JSP 템플릿을 뭘 쓸 거냐 하는 건데 현재 우리는 HTML5를 이용한 템플릿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본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피니시 누르더라도 기본적으로 HTML5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계산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실행한 결과인데 지금 챕터 03 밑에 있는 calc 1.jsp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 거고 요 위에 제목 위치에는 간단한 계산기라고 넣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H 태그를 이용해서 계산기 넣고 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드랍다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것, 버튼에 해당되는 것, 버튼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은 우리가 여기 넘버 1, 얘는 오퍼레이터, 얘는 넘버 2, 얘는 B1, B2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O라고 하는 계산 결과 O를 찍을 텐데 얘는 result라고 하는 형태의 변수로 선언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 이름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그 저기 JSP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그 자바 소스 코드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 넘겨줄 때 해당되는 위치의 값들을 알아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런 지금 저기 그 ASP.NET에서는 얘는 텍스트 박스 쉽게 나오지만 얘네들은 여기에서는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게 없죠. 그냥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 태그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이 JSP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소스 코드 만들어 보기로 하죠. 지금 1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지시어라고 그러는데 지시어는 조만간 나올 거예요. 자, 그 페이지 지시어를 씁니다. 페이지 지시어에서는 언어를 자바로 설정을 했고 컨텐트 타입은 text/html. 요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저 자료를 보내줄 때 HTML 방식으로 보내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요건 캐릭터 셋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코딩 방식, 한글 인코딩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UTF-8 방식으로 우리는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도 UTF-8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줬네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스크립트를 넣는데 이런 형태의 구문은 우리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코멘트에 해당이 돼요. 주석은 설명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JSP 방식의 이제 저 주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바 주석 처리, 자바 코드 영역에서는 이렇게 저 자바 주석 //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는 이제 그 스크립트 리시라고 부르는데 자바 코드가 들어오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로 퍼센트 꺽쇠 가로가 있을 때까지가 전부 자바 코드예요. 자, 여기에는 자바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자바 프로그램 짜주면 됩니다. 정수형으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은 0으로 잡아뒀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웹페이지에서 여기에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그 방식은 뭘 가지고 알아낼 수 있냐? 우리 리퀘스트라고 하는, 리퀘스트 뭔지 알죠? 요청입니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이거는 그 내장객체라고 부르는데 내장객체는 우리가 3장인가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객체의 get method 하게 되면 요거는 그 get method는 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get 방법과 post 방법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get 방식인지 post 방식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equal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는 그 구문의 글자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전달되어 온 방식이 post랑 equals 같으냐라고 물어보죠. C# 언어에서는 글자가 같다라는 걸 처리해 줄 때도 원래 이렇게 같다. C#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글자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형이에요. 참조형에서는 같다, 다르다 저런 형태의 연산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도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요 연산자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값이 참이면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어 온 거네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어 왔으면 일단 이제 우리는 입력값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입력값을 읽어낼 때는 request라고 하는 내장객체로부터 get para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 주면 돼요. get parameter 값을 get 잡아와라. 가져와라. 가져오는데 operate라고 하는 입력값을 가져와라. operator 우리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죠. 무엇의 이름? 드랍다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operator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의 그
값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값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OP 값에 그 값을 이제 저장을 해두게 되죠. 그 다음에 넘버 1, 넘버 2 값을 정수형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으로 바꾸는 메서드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요거 int.parse하고 같은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request,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것부터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request 그리고 get 파라미터입니다. 우리 그 텍스트 박스 1번에 해당되는 것의 이름이 뭐였죠? 넘버 1이었어요. 그래서 넘버 1을 get 파라미터로 읽어온 다음에 그것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넘버 1에 저장해라 이런 거죠. 같은 방식으로 넘버 2도 읽어와서 넘버 2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연산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연산자가 더하기일 때, 연산자가 빼기일 때, 그럴 때 리절트 값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요게 자바 소스 코드를 닫는다, 스크립트 리스트를 닫는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HTML 태그들이 이제 쭉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설정을 그 캐릭터 셋 설정을 우리가 UTF-8 방식으로 해뒀기 때문에 캐릭터 셋은 UTF-8로 나왔습니다. 자, 타이틀 내가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디 태그 내부에 우리 그 폼을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디버 태그를 쓰고 얼라인을 센터 가운데 정렬로 했네요. H 헤드라인 태그죠. 그 크기 3짜리로 계산기라고 썼네요. HR 줄 긋는 거죠. HR 줄 긋는 거예요. 줄 사이에 우리 이제 폼을 만들어 줍니다. 폼은 입력 요소들을 배열을 해주는 것을 폼이라고 불러요. 폼은 입력 요소, 입력 형식을 정의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입력 형식에서 name은 폼의 name은 폼 1이라고 해놓고 메서드 포스트 그랬네요. 자,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 앞 페이지에서 get 메서드에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메서드 이퀄 포스트라고 해놨죠. 그러면 거기에서 get 메서드를 하면 request.get 메서드 하면 여기에 있는 포스트 값이 전달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는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텍스트 박스 기술할 때 어떻게 한다? 인풋이라고 해준다. 그리고 타입을 텍스트라고 해주면 이게 텍스트 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name number 1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름. 그래서 get 파라미터 할 때 number 1 하면 여기 있는 걸로 읽어드립니다. 뭐 요거는 크기니까 사이즈 5번은 글자 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드랍다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select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름 오퍼레이터 그랬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옵션으로 넣는데 얘가 selected 그랬으니까 가장 화면에 보이는 것은 더하기가 보이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거 if 태그를 통해서 타입 텍스트로 기술을 해줬네요. 이름은 넘버 2입니다. 자, 다음은 버튼에 해당되는 두 개 있죠. 버튼에 해당되는 것도 인풋 태그로 하고 submit 그러면 요거는 제출하기 버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value의 계산 그러면 이제 그 버튼 위치에 계산 글자가 찍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소 태그가 있어요. 취소는 리셋이라고 하는 타입을 해주면 그건 이제 취소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B1, B2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재입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값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타입 리셋의 인풋 태그입니다. 자, 이제 계산 결과를 이제 화면에 보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찍어주고, 자, 요것을 우리 저기 JSP에서 표현식 그랬습니다. 표현식은 JSP 기본 문법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표현식을 통해서 result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이 위치에 출력하라. 이렇게 정의해 줬네요. 자, 다음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킬 때는 코드 화면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run as run on server라고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트 03 밑에 보면 calc 1.jsp가 있겠죠. 거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run as run on server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실행 화면이 보이게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2와 3이라는 값을 넣고 계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 여기에 5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화면에 보이게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 실습 1번 스크립트릿을 이용한 계산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JSP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HTML도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되고 그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빈저 클래스를 이용한 계산기입니다. 빈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리 한번 그 구경을 하고 가기로 하죠. 자, 웹 컨텐츠 챕터 03에서 오른 마우스 누릅니다. 그리고 New Other를 누릅니다. Other를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Next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름들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패키지는 내가 그 클래스를 만들어진 파일이 어느 패키지에 속하는지를 표현해 주는데 JSP 프로젝트 챕터 03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넣어 두겠습니다. 이름은 캘커빈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메인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메인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그 데스크탑용으로 사용할 때 메인 메서드가 필요한 거죠. 현재 우리는 그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웹에서 사용하기 위한 JSP에서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요 generate comment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두면 우리가 그 개발 환경 설정할 때 자바도 그 주석 파일을 정의를 해뒀죠. 거기에서 정의해둔 형태로 주석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피니시를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실제로 자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웹 컨텐트 영역이 아니라 자바 리소스 밑에 소스 밑에 이런 그 우리가 여기에 정의해준 패키지 있죠. 패키지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밑에 이렇게 캘커빈이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자바 클래스의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캘커빈.자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닫혀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작성한 날짜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그 개발 환경 설정에서 주석을 정의해 놓은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닫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패키지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해주는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작성자도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캘커빈 내부의 요 영역에 우리가 필요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추가를 해보기로 하죠. 우리 계산기를 여기다 만드는 거라서 넘버 1, 넘버 2 값이 필요하겠죠. 리절트 필요합니다. 리절트는 초기 값을 0으로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오퍼레이터도 이렇게 넣어둡니다. 근데 우리 리절트나 오퍼레이터 변수에 값을 주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초기 값을 주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property 지정하는 거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property에 보면 지정할 때 get과 set의 쌍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와 비슷하게 setters, getters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 생성 기능이 있어요.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얘를 이용해서 요 setters, getters를 만들 수 있습니다. source라고 하는 메뉴에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위쪽에서 정의해 놓은 속성들이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getters and setters에 무엇을 만들 건가 하는 것을 체크박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넘버 1에 대해서 get, set 두 가지 형태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getters and setters를 왜 정의를 하느냐? 우리 빈저 클래스에서 set property, get property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get property, set property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etters, setters를 설정을 해둬야 돼요. 얘가 없으면 쟤네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저 클래스에서 얘네들은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죠. 같은 방식으로 넘버 2에 대한 get, set, 그 다음에 result에 대한 get, set, operator에 대한 get, set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네요.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만 우리가
get property, set property를 이용해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자바 소스 코드 넣습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두 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정수형 결과를 반환해주는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고, 하나는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리절트에다가 그냥 그 저장을 해두기만 하는 거고, 리절트라고 하는 속성에다 정의를 해서 나중에 불러드릴 때는 get property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고, 이 경우에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출력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처리해 보기 위해서 메서드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소스 코드는 너무나 기능이 간단해서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빈저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JSP 파일을 추가하기로 하죠. 웹 컨텐트 챕터 03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JSP 파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lc2.jsp라고 해주고 finish 누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저기 자바 JSP 소스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요 위에 것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빈저 클래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JSP useBin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 JSP useBin을 쓰게 되면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는 과정입니다. 객체 생성하는 과정. 자, id calc 얘가 객체 이름입니다. 객체 이름. 스코프는 적용되는 건데 페이지니까 현재 페이지까지 얘네들이 사용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 게 클래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바 클래스는 어디 들어있느냐? JSP 프로젝트 chapter 03 패키지 속에 있는 calcbin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calc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calc에는 네 가지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속성 값을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set property를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JSP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거기에서 입력을 받겠죠. 폼을 통해서. 이 폼 내부에 입력 요소들이 있어요. 이 폼 내부의 입력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calc라고 하는 객체의 속성 값으로 바로 전달해 줄 거예요. 그렇게 전달해 주는 방법이 JSP set property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JSP 폼을 만들 때 폼에 들어있는 태그들의 네임 속성, 이름. 요 이름하고 이 이름하고 요쪽에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 이름하고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그 클래스 calcbin에서 정해놓은 프로퍼티 이름하고 우리 폼 태그에서 정해놓은 이름하고가 일치해야 됩니다. 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alcbin 앞 페이지에서 calcbin 클래스 만들었었는데 calcbin 클래스에서 속성 이름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넘버 1 NUM1, 넘버 2 NUM2 오퍼레이터 그리고 결과 리절트 이런 거였죠. 근데 리절트는 결과를 받는 거라 세 가지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입력 태그 세 가지의 이름이 그 이름하고 같아줘야 되겠어요. 자, 이건 별거 아니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바디 태그 나와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코드를 만들 거죠. 그래서 H3 크기로 계산기라고 하는 제목 달아주고 줄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폼 태그 나왔네요. 폼 태그. 요게 우리가 입력으로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름은 폼은, 방법은 포스트 방법. 포스트 방법으로 전달한다 그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인풋 태그로서 이제 요게 1번은 넘버 1에 해당되는 거죠. 넘버 1. OP라고 했군요. 그 드랍다운 리스트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OP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넘버 2. 이 세 가지 이름이 우리가 calcbin에서 정의해 놓은 속성의 이름하고 같아야 한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자, 우리가 위쪽에서 그 JSP 콜론 빈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객체를 만들어 두었죠. 그 객체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는 이 값들이 set property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서브밋을 누르는 순간 그쪽으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그 calc 빈 속에는 우리가 calculate 1번의 경우에는 return value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들은 우리 표현식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lc.calculate 1 메서드로 호출하고 그 결과를 요 위치에서 출력하라. 계산 결과 표현식 이용 옆에다 출력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바에서 결과가 없는 메서드, 그것은 calc.calculate 2죠. 얘를 실행하면 결과가 전달되지 않고 그 리턴 값이 없습니다. 리턴 값이 없으니까 표현식으로 출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calc 클래스를 이용해서 calc 객체를 이용해서 calculate 2번 메서드를 실행을 해줬네요. 그런 다음에 쟤를 실행하게 되면 사실은 속성의 그 결과들이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여기 와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JSP get property를 이용하면 우리가 속성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은 calc였죠. 클래스 이름. 우리가 가져올 속성 이름은 result예요. 그래서 요 JSP get property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게 되면 특정 객체의 특정 속성 값을 요 위치에다가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2, 3을 입력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이렇게 표현식을 이용하거나 속성 값을 이용을 하나 다 같이 5의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행은 같지만 실습 1과 실습 2 실행 결과는 동일하지만 실습 1은 그 스크립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빈저 클래스, 자바 클래스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습 2에서는 빈저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겉보기로 보면 빈저 클래스 이용하는 게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빈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돼줘야 됩니다. 자, 빈저 클래스를 이용한 JSP 처리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자, HTML인 경우에는 그냥 HTML을 보여주면 되겠죠. 웹서버에서 HTML 코드를 브라우저에 그냥 리턴해주면 돼요. 자, JSP라고 한다면 웹 컨테이너에서 봐야죠. 요 JS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JSP에서 JSP 유저빈이라고 하는 그 태그를 이용하게 되면 빈저 클래스를 쓸 수 있죠. 이 빈저 클래스는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JSP의 다음 JSP에서 유저빈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결과들을 내가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get property 방법으로 여기 빈저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속성 값을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을 했었죠. 이런 형태로 이제는 그 JSP에서부터 빈저 클래스를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방법, 이런 JSP 유저빈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빈저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JSP와 서블릿 사이의 관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서블릿은 옛날 방식이었다. 그게 불편하더라. 무엇이 불편하냐? 첫 번째, 자바 코드 내에 out.println으로 태그를 넘겨주니까 일단 디자인을 UI를 구현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 이 UI조차도 그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니까 분업이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사이의 분업이 불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JSP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JSP는 서블릿과 관계가 있었죠. 어떤 관계? JSP는 텍스트 문서기 때문에 혼자서는 실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서블릿으로 바꾼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 클래스들을
서블릿 컨테이너 속에다가 보관하면서 저장을 했다 그랬죠. 기술 변천 과정 봤습니다. JSP 1.0에서 2.0으로 가면서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거다. MVC 패턴 다음에는 프레임워크 이런 따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가기는 좀 어렵다. 자, JSP 처리 과정 우리가 처음에 JSP를 호출하게 되면 JSP는 거기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서블릿으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JSP 프로그래밍 예제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1번은 서블릿 스크립트릿을 이용하는 방법, 2번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구현을 해봤네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 아직 우리는 JSP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음에 계속해서 배울 것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과제는 강의록 29페이지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용한 계산기, 40페이지에 있는 빈저 클래스 이용한 계산기 이 두 가지 실행 결과를 우리가 캡처해 가지고 키스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SNS를 이용해서 나한테 묻는 방법. 두 번째, 실시간 수업할 때 월요일 오후 1시 반이죠. 월요일 오후 1시 반에 우리 나한테 물어보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질문을 잘 못하는 이유 요거 때문이라 그랬죠. 내가 질문하면 친구들이 나를 바보로 하지 않을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뭐든지 물어보면 세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